칫솔도 트라우마 유발 요인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둘 중에 어떤 칫솔을 사용할 때 구내염이 더 잘 생길까요? 정답은 안녕하세요, 덴티장입니다. 구독자 100명일 때 올렸던 구강내 위험신호 영상이 검색상의 노출로 굉장히 사랑을 받아서 구독자 500명인 현재 야심차게 구내염 완전 정복으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 영상은 특히 제 주전공일 뿐만 아니라 최신 논문, 교과서, 임상 데이터, 피부과, 구강내과, 대학병원 교수님들의 의견까지 총 집약하여 넣었으니 구내염 때문에 한 번이라도 고생한 적이 있다면 이번 영상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다음과 같이 덴티장이 구내염을 입안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바로 구내염 원인과 해결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구내염 왜 생길까요? 많이들 입이 헌다고 표현하는데 정식 명칭은 재발성 아프타성 구내염입니다. 발생 이유 첫째는 유전입니다. 가족력이 있어서 3분의 1 정도는 유전으로 구내염이 생긴다고 하네요. 두 번째는 스트레스. 문헌상에서도 시험 기간에 학생들이 피로와 스트레스로 구내염이 잘 생긴다고 나와 있어요. 안 생기려면 피로 스트레스 관리는 기본이겠죠? 셋째는 트라우마. 교정해봤던 분들은 많이 경험해봤을 거예요. 입안에 철사나 뾰족한 부위에 살이 닿으면 그 부위가 헐었던 경험이요. 뿐만 아니라 생선가시에 찔리거나 치아 자체가 볼을 씹어도 그 자리가 허는 원인이 됩니다. 넷째는 금연. 재밌게도 담배를 피다가 금연을 하면 입안이 잘 헙니다. 니코틴이 구내염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렇다고 흡연을 권장하는 건 아닙니다. 다른 방법으로 열심히 염증을 가라앉혀야겠죠? 다섯째는 영양소 결핍입니다. 전체 환자의 20%는 영양소 결핍으로 발생합니다. 대표적으로 엽산, 철분, 비타민 B12가 있는데 뒤에서 더 자세히 다루어 보겠습니다. 여섯째는 호르몬입니다. 여성분들 생리 주기에 따라 프로게스테론 레벨이 변하면서 구내염이 호발하는 시기가 있다고 합니다. 일곱 번째는 치약입니다. 치약 성분 중에 SLS라는 성분이 있는데 계면활성제 성분으로 구내염이 생겼을 때 오랫동안 안 낫도록 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크게 이 7가지 원인에 의해 구내염이 발생하니 자신에게 해당하는 게 있는지 짚어보시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면 되겠죠. 그 밖에 음식 알러지에 의해서도 구내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바로 치료 방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미 났을 때 빨리 낫는 법과 안 생기는 법으로 나누어서 설명드릴게요. 같은 약을 써도 제가 알려드리는 디테일을 살리느냐에 따라 결과는 천차만별일 수 있으니 끝까지 잘 듣고 실천해주세요. 입이 헐었을 때 바르는 대표적인 약제 2개입니다. 오라메디와 페리덱스. 둘 다 스테로이드로 같은 성분이지만 오라메디가 좀 더 강력한 성분이고 개인적으로 발랐을 때 고정력이 더 뛰어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페리덱스는 스테로이드 강도는 더 낮지만 발림성이 뛰어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대학병원에서는 페리덱스를 더 많이 쓰긴 하지만 저는 둘 다 효과가 뛰어나다고 생각하고 어떤 제품을 바르냐보다는 언제 어떻게 바르냐가 더 중요합니다. 언제 바르는 게 좋을까요? 구내염이 충분히 커졌을 때? 아니면 막 구내염이 생기려고 울긋불긋할 때? 정답은 후자입니다. 구내염이 완전히 생겨서 병변이 뿌리까지 자리 잡아버리면 치료하기가 힘들어져요. 모든 병의 기본이죠. 초기에 잡자. 구내염 많이 생기신 분들 생기려고 하는 느낌 아실 거예요. 그때 바로 발라서 잡아버립시다. 바르는 디테일도 중요해요. 나는 약을 열심히 바르는데도 왜 잘 안 낫지? 하시는 분들은 다음 원칙을 잘 지켜주세요. 첫째는 얇게 발라주세요. 너무 두껍게 바르면 오히려 덩어리가 져서 더 잘 떨어지고요. 미약하긴 하지만 스테로이드 부작용 방지를 위해서도 병변 위에만 얇게 펴 발라주세요. 둘째는 횟수는 하루 3-4회 정도가 적당합니다. 환자분들 중에 만성적으로 구내염이 있으신 분들 중에 약을 발라도 낫지 않는다고 불평을 종종 하시는데요. 하루에 연고 몇 번을 발랐는지 물어보면 한두 번밖에 안 발랐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잘 안 낫는 분들, 횟수를 늘려봅시다. 세 번째는 기껏 발라놨는데 씻겨져 내려가 버리면 소용이 없겠죠. 바르시고 30분 동안은 말하거나 식사하거나 음료를 마시는 행위를 자제해 줍시다. 그 이후에는 어느 정도 흡수도 됐고 자리도 잡았으니 입의 활동을 좀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알보칠입니다. 잘못 쓰시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더 헐어서 오시곤 하는데요. 포인트는 면봉에 약재를 발라서
허름 부위에만 정확히 콕콕 찍어줘야 한다는 점입니다. 허름 부위 이상으로 더 발라버리면 그 주위로 더 헐어버립니다. 즉 구내염이 더 커져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궤양 위치와 크기를 정확히 못 보시는 어르신분들이나 손동작이 서툰 아이들에게는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치약의 선택도 구내염을 빨리 가라앉히는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치약 성분 중 소듐 라우릴 설페이트, 즉 계면활성제인 SLS 성분이 구내염을 오래 지속시킬 수 있으므로 치약 성분표를 보고 SLS가 없는 제품을 선택하시면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테라브레스, 센소다인 등이 SLS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SLS 자체가 세정력은 증가시키는 역할도 하므로 충치 예방이나 구강 위생 관리에는 더 효과적일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평소에는 SLS가 있는 치약을 사용해서 세정력을 높이고 입이 헐었다 하면 SLS가 없는 치약을 사용하는 스킬을 구사하신다면 최적화된 치약 사용이 되겠죠. 왜냐하면 SLS는 이미 생겨버린 구내염의 지속시간에만 영향을 주지 구내염이 없을 때의 발생 빈도에는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으로 평소에 적절한 양치 시기와 방법을 잘 지켜서 깨끗한 구강 위생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구내염 지속 시간을 줄이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이제 안 생기는 법으로 넘어가 볼까요? 베스트는 생긴 걸 빨리 없애는 것보다 아예 안 생기는 거겠죠. 첫째로 아까 말씀드린 트라우마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 딱딱하고 뾰족한 음식을 먹는 것을 자제하거나 조심하는 겁니다. 요 포테이토와 랍스타 모두 주의하셔야겠죠. 칫솔도 트라우마 유발 요인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둘 중에 어떤 칫솔을 사용할 때 구내염이 더 잘 생길까요? 정답은 첫 번째 칫솔이었습니다. 칫솔 머리가 크고 칫솔 머리가 거칠수록 우리는 양치하면서 알게 모르게 입안에 상처를 내게 되고 이는 구내염으로 발전하게 돼요. 구내염이 자주 생기시는 분들은 칫솔 머리가 작으면서 동시에 칫솔모가 부드러운 칫솔을 선택해보세요. 확실히 그 빈도가 줄어드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두 번째는 영양 보충입니다. 앞에서 영양소 부족으로 인한 재발성 구내염 발생률은 20% 정도라고 했죠. 대표적인 영양소가 철분입니다. 철분은 녹색 채소, 달걀 노른자, 견과류, 간에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엽산으로 시금치, 키위, 오렌지, 딸기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타민 B12, 연어, 유제품, 계란, 가금류에 많이 들어있으니 맛있게 먹고 멋있게 구내염 없이 지내보자고요. 최근 구내염 관련 리뷰 논문을 보면 구내염 유발 방지를 위한 꿀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비타민C 하루 2000mg, 즉 1000mg 알약 2번 먹어주면 되겠죠. 복용 시 50% 정도 구내염 발생률이 감소하고 구내염 자체로 인한 통증도 상당량 감소시켜준다고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피로하고 스트레스가 많은 시기에 구내염이 저를 괴롭히려고 할 때 비타민C를 이 정도 먹어주면 강력한 방패 역할을 해주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아연 50mg, 구내염 발생 시 치유에 효과적으로 작용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베체트병과 구내염의 세계적인 권위자이신 세브란스 피부과 교수님과 구내염 치료에 대해 서로 꿀팁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참고로 베체트병은 입안이 허는 것뿐만 아니라 성기도 헐고 눈에 포도막염, 피부에 반점 등이 생기는 전신적인 면역질환을 말합니다. 어쨌든 교수님께서는 구내염과 베체트병 환자에 대해서 아연 처방을 즐겨 하시고 경험적으로 많은 환자들이 좋아지는 걸 봤다고 합니다. 이미 아연이 부족하지 않은 사람도 아연이 지나치게 많지 않은 이상 아연의 항염 작용으로 인해 구내염 치료와 발생 빈도를 줄이는데 큰 기여를 한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아연 함유 제품으로는 제텐C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메가3 역시 구내염 발생 빈도, 시간, 통증 감소에 있어서 효과적이라는 논문이 속속들이 나오는 추세입니다. 오메가3를 고를 때는 EPA와 DHA 합이 1000mg 넘는 것을 택해야 효과가 있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몇 달 전부터 비타민C 2000mg과 오메가3를 같이 복용하고 있는데 구내염이 한 번도 안 나고 있네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전해드릴 꿀팁이 많아서 영상이 길어졌던 것 같네요. 가감없이 대학병원에서 행해지는 약재와 제품, 방법을 모두 전해드렸고
제품 협찬은 당연히 없었고요. 최신 논문까지 반영한 영상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